안녕하세요, 이기범 작가입니다. 네, 기뢰인문학 5번째 강의죠. 탐방을 대신하여 오늘은 출판도시에 제가 먼저 왔습니다. 오늘 탐방은요, 출판도시의 습지와 메인 로드를 따라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많은 출판사들, 그리고 책의 향기가 가득한 장소들을 다니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첫 스타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가 아주 의미 있는 곳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책이 가득한, 책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바로 출판 도시로 왔습니다. 아마 출판 단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출판 단지라고도 하지만 저는 출판 도시라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책이 모여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 책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출판 도시야말로 사실은 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을 탐방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곳을 함께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녀볼 생각입니다. 출판단지 와보신 분들 아시겠죠? 단지란 이름처럼 많은 곳에 출판사들과 그리고 책을 만드는 공간들, 종이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활력에 찬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걸어서 한 바퀴 쭉 도는 산책로만 따라가더라도 거의 1시간이 걸릴 만큼 넓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출판사도 있고요. 이런 공간들이 있구나라는 특별한 장소들도 아마 많이 나올 건데요.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효영 출판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출판 도시에 탐방을 하면 이곳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1998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별한 책 한 권을 만났어요. 책의 제목도 아직 기억하는데 우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의 허영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건축, 음악으로 듣고 미술로 읽다 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우연히 집어 들었는데 처음에 한두 페이지를 보다가 정말 선체로 한 반 정도를 봐버린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덮었을 때는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건물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책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꼭 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든 출판사가 바로 이곳에 있죠. 이런 공간들의 많은 이야기를 제가 사랑했던 책을 만든 출판사 앞에서 시작하는 것, 저에게도 특별하고 오늘 저와 함께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특별한 공간이자 책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첫 번째 장소는 한옥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출판단지에 이런 한옥이 있나? 원래 이곳이 한옥이 있던 곳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 출판 도시라고 하는 곳이 제가 저도 책을 쓰는 작가니까 여러 책들을 만들어낸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가 돼서 이곳 몇몇 출판사들에서 일을 또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한 번씩 찾았던 공간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출판 도시가 지향하는 바를 사실은 잘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가을볕이 아주 따뜻한 이 공간은 오후에 앉아 있으면 참 따뜻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출판 도시는 습지만 남아있던 공간을 생태 도시, 그리고 전통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시, 그리고 건축이 숨쉬는 도시, 박물관이 많이 있는 도시, 그래서 어린이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찾는 그런 도시를 꿈꾸면서 만들어진 그런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장소를 우리 출판 도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해서 궁금증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곳 옆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요, 출판 도시의 핵심이 되는 출판문화재단이 있고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지혜의 숲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서가들로 가득한 그런 공간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공간 앞쪽에 제가 와 있습니다. 자, 출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판 도시가 만들어진 거는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988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술 책들을 많이 쓰는 열화당이라는 출판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인문서적으로 유명한 한길사라는 출판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출판사의 대표님이 북한산을 같이 등반을 하시면서 함께 있는 여러 그 출판사 대표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등산을 와서 좋긴 한데 평소에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책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사실은 이 거대한 출판 도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또 머리를 맞댄 다음에 산업 단지로서, 산업 도시로서 책의 어떤 공간을 얘기를 했었고요.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해요. 이게 벌써 1988년이니까 우리는 서울 올림픽은 기억을 해도 사실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중간에 IMF가 터지면서 무산되는 듯 싶었는데 또 우리나라가 아주 빠르게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전통과 문화의 힘은 경제의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의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하에 전격적으로 산업단지로 만들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998년쯤에 처음으로 여기에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아는 출판사들은 2002년도에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20년이 지났죠. 이곳에 출판사 한 몇 개나 있을까요?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소형출판에서 시작하기도 했는데 출판사, 그리고 인쇄소, 그리고 여러 박물관, 그리고 출판사들이 다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제에 맞는 공간들까지 해서 2021년 지금 무려 600여 개의 출판사와 인쇄소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선 정말 명실상부한 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도시에서 처음을 열었던 여러 출판사들, 그리고 출판사들과 인쇄소들이 사실은 구획을 나눠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 공간들의 이야기들 현장으로 가면서 하나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이 좀 뜨거운데 그러면 정말 출판사 찾아서 한번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판도시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메인 도로를 따라 아마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메인 도로를 기준으로 제 뒤쪽으로 심학산이 아마 보일 겁니다. 심학산과 아까 말씀드렸던 출판문화재단의 저 멋진 건물들의 모습들이 제 뒤편에 있고요. 앞쪽으로는 자유로가 있어요. 자유로가 있는 쪽은 아무래도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판 도시를 계획을 할 때 자유로와 가까운 쪽들은 출판사가 아닌 인쇄소라든지 지속적으로 책을 만들면서 소리가 나는 공간들을 위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출판사들은 좀 조용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심학산과 가까운 쪽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이 출판 도시를 기획을 했던 한길사, 그리고 열화당의 대표님들은 우리가 기획을 했으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먼저 들어가겠다 해서 솔선수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자유로와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될 건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굴지의 출판사인 한길사와 열화당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먼저 자신의 어떤 공간을 다른 출판사들을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생겼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시작으로 만들어진 출판도시, 이제는 출판사들의 이 골목 사이사이로 한번 걸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저와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자유로기 때문에 인쇄소와 관련된 곳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앞쪽 길을 따라 갈 텐데요, 건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유리로 된 외관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또 저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번엔 유리가 아니라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보일 것입니다. 자, 벽돌, 유리, 그리고 우리 흔히 노출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또는 나무,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 벽면에 보여줄 수 있는 재료로 이미 정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앞쪽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네, 벽면을 유리, 나무,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벽돌 이와 같이 한 것은 이 도시를 만들 때 건축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은 건축가들과 그리고 출판사에서 협의를 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건축사라면 아무나 와서 건물을 짓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건축가들 중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애초에 이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짤 때 함께 있었던 그런 건축가들만 이곳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작품의 향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곳은 책을 찾는 사람도 많지만 건축을 보기 위해서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길을 걷다 보니 여기 앞쪽에 열화당 보이시나요? 네, 열화당 보이실 겁니다. 강릉에 가게 되면요, 강릉에서 가장 큰 집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옥인 선교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선교장의 후손이신 이기웅 선생께서 자신의 선교장의 사랑채에 해당되는 열화당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이 출판사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출판사를 만들 때 이 출판사가 다루는 내용을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와 예술에 관한 책들을 만들기로 하셔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당연히 들으셨겠죠. 왜냐하면 그때가 1970년대 80년대 쯤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많이 발전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출판사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술과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가봤더니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인들이 더 이야기를 하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은 문화가 있고 그리고 전통이 가득한 나라인데 왜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술을 다루는 출판사 하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다는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출판사를 만드셨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예술과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많은 밑바닥에는 이 열화당에서 만든 주옥 같은 책들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화당의 외벽은 유리와 그리고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나중에 가면서 보시면요, 우리 흔히 보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타일을 외관으로 붙인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외관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외장을 쓰는 것이 전체적인 통일감에서 새로운 어떤 도시의 모습도 만들고 그리고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네, 한길사 앞에 저희가 다 왔네요. 여기 의자가 있는데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길사 하면 아마 가슴 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길사의 그레이트 북스, 뭐 저는 역사를 했으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우리의 고전서들을 구격을 해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오셨죠. 입문서의 총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레이트 북스인데, 오늘은 아쉬운 게 이 그레이트 북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큰 플랜카드로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없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여기 1층 입구가 한길사에서 만든 많은 책들을 살펴보고 살 수 있는 서점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점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도서 정가제 이후에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디서 책을 사든 15% 이내 할인만 된다는 사실은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출판 도시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구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리퍼라고 할까요? 좀 불량이었던 것을 새롭게 바꿔서 들어온 책들요, 또는 표지에 조금 문제가 있는 책들을 아주 싼 가격에 사서 보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바로 이 한길사의 공간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사라진 걸 보면 출판의 어떤 모습들도 조금씩 변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을을 만끽하면서 걷는 길이긴 하지만 저희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김영사라는 출판사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김영사는 아마 이름이 조금 낯익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대중적인 책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주라기 공원이라는 책도 이곳에서 나왔었고요. 그 경제 경영서의 뭐 효시라고 할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이 썼던 그 책 이후에 많은 뭐 대통령, 국회의원, CEO들의 그런 자서전을 또 많이 내는 출판사로도 유명합니다. 자, 바로 이 김영사 출판사의 2층에 가면요,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점들이 많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북아울렛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규모도 이 출판단지에서 가장 큰 공간이기도 합니다. 책만 사는 곳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카페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주에 있는 많은 단체와 같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안에 있는 공간 저희 함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오랜만에 이거 좀 찾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보니까 여기 안에 내용도 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곳에 좀 몇 번 왔지만 아마 이곳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찾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마음 그리고 우리 김영사라는 출판사에 대해서 제가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점장님은 그 김영사에서 일하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거의 제 젊음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 25년 정도 근무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25년이면 출판단지의 어떤 역사보다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출판단지가 생기면서 이곳으로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사에서는 25년이 됐고 네. 출판도시가 생기어서 제가 2006년부터 여기서 네.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출판도시의 산 증인이다, 산 역사다 해도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네요. 네, 네네. 그럼 기대를 하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김영사라는 출판사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읽고 있는데 우리 출판사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김영사는 고급 지식을 대중화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네. 그 행복의 키워드를 항상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물론 직원들부터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거기에 저희가 화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행복할 수 있는 작가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금 역시 그 행복이라는 화두는 계속 되고 있고 역시 그래서 이곳에 김영사의 서점 이름이 행복한 네. 마음이거든요. 네. 서점 행복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출판도시가 시작될 때 2006년에 김영사 책만을 가지고 있는 네. 저희 책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이곳에 오시는 분이 한 시간을 만약에 머물렀다. 네. 그 한 시간 동안에 한 5분 정도의 행복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오늘 그냥 우연히 왔는데 점장이 만들어준 커피가 너무 맛있었다. 너무 향기롭다. 그럼 그 행복의 요소를 하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곳인 거죠. 네. 이 코로나 시기를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2년 전부터 사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네. 기존에 뭔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여기에 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저희도 지금 온라인의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책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을 견학을 이제 단체로 받아서 했다면 온라인으로 책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동영상도 만들고 네. 원하는 곳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아마 이제 코로나는 뭐 위드 코로나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온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혹시 뭔가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네, 있으신가요?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요. 아, 이곳은 문화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문화 사업을 하는 거, 문화 일을 하는 게 참 저는 좋아요. 그리고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지금 책을 매개체로 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제 옆에 보시면은 전시 공간도 지금 아주 저렴한 값으로 누구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데 김영 아카데미라고 해서 힐링의 네.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무슨 뭐 꽃차를 만든다거나 뭐 직접 시연도 하고 커피 수업, 그다음 바이올린 수업 이런 수업들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마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커피 한 잔만 네. 드시면서 뭐 소규모의 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올 가을에 네.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책들을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으실까요? 저희가 네. 지난달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호승 선생님의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집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연인도 좋고 그다음에 내 자신에게도 좋고 네.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함께 온 아이들한테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함께 온 아이들은 그 요시타케 신스케 책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책인데 그림이 되게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사과일까, 이게 정말 나일까부터 네. 시작해서 그런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죠? 그쵸. 여기는 네. 그냥 언제나 와도 집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는데, 네. 그 누군가 이렇게 처마밑 같은데 이렇게 쉬잖아요. 네. 쉬다 다시 가잖아요. 그런 처마밑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힘든 네. 코로나 시기에 처마밑 같은 공간, 네.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그 오시는 모든 분들 만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판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까요? 책의 향을 빼더라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꼭 가져가야 한다. 출판 도시에 오신 분들은 아마 출판 도시의 메인 도로를 따라서 오른편으로 이렇게 나 있는 생태 습지를 아마 넋을 놓고 보실 만큼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해가 지는 오후가 되면 이 습지의 모습이 한결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출판 도시는 원래 경기도 고양시에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일산에 신도시가 생기는 만큼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심악산 옆쪽에 펼쳐져 있는 습지를 보고 이곳이야말로 책이 함께할 곳이다. 습지의 도시, 건축의 도시, 그리고 생태 도시, 책의 도시, 이런 연관고리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조성을 할 때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딱 하나는 살려야 되니 그게 바로 이 습지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롭게 생긴 책의 도시지만 그 책의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습지고 그리고 생태 환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이곳이 조성될 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차를 가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은 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생태적인 환경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판 도시의 메인 도로 바로 아래에 습지를 지나서 지금 저는 동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서편은 한강에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동편은 심악산에 맞닿아 있는 곳. 두 군데 특성에 맞게끔 출판사가 특히 이곳 동쪽에는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판단지에서 가장 바쁜 곳이라고 할까요? 이 바쁜 곳 중에서도 아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출판사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온 길에는 없지만 길을 따라서 한 5분 정도 더 걸어가면 사계절 출판사라는 출판사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문학동네라는 출판사, 또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 들녘 출판사도 있고요. 민음사까지 아마 우리 독서 생활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출판사들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제가 이제 서점 이야기를 할 때 대형 서점 교보문고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교보문고의 본사가요, 이곳 파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유가 있겠죠. 출판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왔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특별한 산업의 단지로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출판업과 관련해서 많은 혜택들, 세금에 대한 혜택부터 시작을 해서 책이 만들어지고 보관이 되고 그리고 배송이 되는 시스템 전반을 갖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많이 이전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지혜의 숲까지 가는 길에 아마 낯익은 출판사들의 모습을 많이 보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눈에는 아마 이 출판사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문학동네 건너편에 있는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이름보다 책의 제목이 더욱 유명한 바로 앞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실게요. 이쪽으로 가시죠. 네, 아마 우리 아이들은 한눈에 알아볼 것 같아요. 바로 마법천자문의 우리 손오공입니다. 네, 마법천자문, 한때는 학습 만화가 책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그리고 지식을 담당해주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책이 지금은 학습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에 오히려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2천만 부 이상이 이미 판매되었으니 웬만한 아이들을 가진 집에서는 다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출판 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어른들이 보는 책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곳곳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가까운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법천자문의 아웃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웅진 싱크빅, 뭐 대교, 한솔 이런 아이들의 학습지가 또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기획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출판사들을 만날 수 있을지 좀 더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의 마지막 장소까지 한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향입니다. 출판단지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 바로 책이 가득한 호텔 지지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지향 말 그대로 책의 종이의 향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라이브러리 스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평소 같으면 여기 있는 이 공간은 호텔에 숙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꽂혀 있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코로나라 숙박객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되는 공간이고요. 사실 이곳에 책이 가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여기 출판도시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던 해가 2007년이거든요. 바로 그 2007년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들어온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짐작이 되시겠지만 들어가면 미디어, TV가 없습니다. 네, 책과 함께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곳, 바로 지지향이고요.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라이브러리에 와서 책을 펼쳤을 때 그 기분, 아마 그 기분을 잊지 못하신 분들이 이곳을 다시 찾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이 바로 출판 도시의 중심이고요. 출판문화재단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지향은 지혜의 숲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서가의 세 번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공간이 또 안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간 하나하나를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공간 안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책장의 모습들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숲이 앞쪽에 보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요. 제가 방역 차원에서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곳 지혜의 숲은 원래 책을 읽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적어지고요. 책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으로 유도할까,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출판사들이 모였고요. 또 책과 관련된 많은 유명인들이 모이셔서 책의 힘, 책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함, 그 속에 있는 깊이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간이 지혜의 숲이고요. 이 지혜의 숲에는 높이 7.5m에 해당되는, 그리고 한 칸 한 칸 길이로만 보자면 수 킬로에 해당되는 서가가 이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출판사들이 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요. 또 유명인들이 내놓은 서가도 있기 때문에 서가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우리 집에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들게 하는 그런 멋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효영 출판 그리고 한옥을 시작으로 다시 지혜의 숲에 이르기까지 오늘 출판도시 탐방 이제 끝이 났습니다. 출판도시 동편, 서편 아주 가득한 출판사와 그리고 서점, 북카페, 책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공간들을 지나서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출판도시가 원래 추구했던 바는요, 조용히 책을 만드는 공간이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책의 도시, 건축의 도시, 생태의 도시, 무엇보다도 인간이 함께하는 도시를 꿈꾸었기 때문에 5월이면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열리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또 지식축제가 열립니다. 네, 곧 11월이 되면 파주 북소리가 시작이 되죠. 매년 출판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행사의 공간인 동시에 아주 양질의 책들이 탄생하는 공간. 그러나 이곳은 사실은 여행지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심악산, 그리고 생태 습지들과 같은 자연 환경도 있고요. 조금만 더 이곳에서 올라가시면 헤이리 예술마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단지의 2단계격에 해당되는 공간에는 영화마을도 조성이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문화와 예술로 그리고 인간으로 하나로 뭉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영상으로 출판도시를 만나지만 꼭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출판도시에서 멋진 가을을 한번 느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기범 작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